네, 3반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이 만든 게임은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은 다행히 적자는 아니고 한 5천만 원 빼기 전에 순수익 말고 매출만 해서 한 2억 정도를 달성했더라고요. 선생님 이 정도면 선생님 그만두고 사업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네, 수업을 해야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경험해 봤던 것처럼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운영해 나가는 매 순간순간 경영자로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기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운영자에 달렸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기업보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선택은 우리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품목 3개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도 몇 가지 넣어봤어요.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9쪽에서 91쪽이에요. 네, 일단 기업이라는 건 왜 만들까요? 뭘 위해서 만들까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요. 물건은 왜 팔아요? 그렇죠.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벌어들이는 이익을 바로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최종 목적은 최고로 많이 이윤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항목인 라면, 스테이크, 마카롱 셋 다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는 기업만 이 3가지 품목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라면들이 나와 있고 스테이크를 파는 가게도 엄청나게 많고 마카롱을 파는 카페나 빵집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들 아마 이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라 하는 뉴스를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소비자에게 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전략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라면을, 어떤 스테이크를, 어떤 마카롱을 원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너무 매운 라면보다는 삼삼하고 순한 맛의 라면을 선호한다. 혹은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너무 단 마카롱보다는 단맛이 적은 마카롱을 선호한다. 요즘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엄청 품질 좋고 비싼 최고급 스테이크보다는 값이 조금 저렴하지만 질도 괜찮은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판매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감안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단 마카롱을 개발하기로 하고 물건을 찍는 동안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단 마카롱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살짝 미래를 좀 내다보는 해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물건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카롱을 덜 달게 만들고 어떻게 맵지 않더라도 맛있는 라면을 만들고 어떻게 값을
줄인 스테이크 제품을 만들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내가 한우 스테이크를 닭고기 스테이크 값으로 팔겠다.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실현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계속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 방법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판 값인가요? 아니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땅값도 있고 공장값도 있고 가계비도 있고 해서 생산 비용을 빼야지만 순이익이 나와요. 우리 게임에서는 마지막 결과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돈 5천만 원을 빼야 선생님이 순이익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건을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생산하는 데 비용이 8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5천만 원어치나 팔았더라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물건을 2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만드는데 사용한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을 팔았느냐 2천만 원을 팔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에 드는 비용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값싼 원료만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퀄리티가 높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퀄리티가 낮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할까요, 굳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하더라도 품질은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마지막은 홍보 전략입니다. 게임에서 나왔다시피 아무리 집값이 싸다고 해서 외딴 섬의 가게를 열면 물건이 팔릴까요? 그렇죠. 일단 가게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게를 연지 안 연지도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 당연히 한 개도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릴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TV 광고를 내고 TV 광고에 더 유명한 연예인을 쓰거나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물론 생각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모든 기업이 고려해야 될 요소 4단계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우리나라 기업 중 하나의 예를 들게요. 선생님은 이 기업이랑 참고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 중에 오뚜기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선생님이 뭐 오뚜기 주식을 갖고 있거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수업에서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한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거라는 것 미리 밝혀드립니다. 광고 아니에요. 네, 오늘의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오뚜기라는 회사를 통해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근 우리나라의 라면 판매량인데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와, 이게 뭐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단위가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뒤에 0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니까. 선생님이 계산하기 힘들 것 같아서 밑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의 라면 매출액은 어느덧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건 아직 집계가 안 됐나 봐요. 선생님이 나름 최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18년이 최신이네요.
야, 그러면은 여기에 라면을 판매하면 2조 원 넘게 벌 수 있어. 그러면 너나 나나 다들 가능하면 라면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욕구 한번 살펴봐야죠. 보시면 형태랑 종류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라면의 대표적인 두 종류인 봉지라면과 용기면, 컵라면을 말하는 거겠죠. 보시면 원래는 봉지라면의 판매가 거의 2배였는데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일반 라면, 빨간 국물 라면이에요. 그 다음에 짜장라면, 비빔면 비교를 해보니까 비빔면이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짜장라면은 수요가 좀 는 것 같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일반 라면 수요도 줄어드는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짜장라면이 마지막 해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4분기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분기까지 치면은 아마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 뭐 완전히 계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반 라면만 출시해서는 안 되고 짜장라면과 비빔면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시장 사실 부동의 1위는 어디냐면 여기 농심이에요. 농심. 여러분 농심하면 여러 가지 라면 생각날 거고 아주 유명한 라면 이름들 웬만하게 들어오면 농심이 많거든요. 뭐 신라면이라든지 너구리라든지 짜파게티라든지 다 농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점유율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 회사의 라면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한데요. 농심이 절반 이상, 63.9%예요. 그에 비해서 선생님이 소개하는 오뚜기는 겨우 12.5%였지만 갈수록 점점 뒤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농심은 점유율이 하락했고 오뚜기는 슬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사실 최근에 농심이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대중성, 사람들이 많이 봐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이슈가 됐고 특히나 그렇죠. 외국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주목했던 영화죠. 이 영화에 뭐가 나왔느냐? 바로 짜파구리라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짜파구리는 사실 되게 오래된 레시피예요.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 혹은 초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족들끼리 아주 재밌게 봤던 예능 중에서 아빠 어디가라는 예능이 있는데요. 요즘에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랑 조금 비슷한 예능이에요. 어떤 예능이냐면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꼭 뭐 여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빠가 엄마 없이 아빠만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출연진 중에서 한 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짜파게티랑 너구리 라면을 섞어서 조리를 해서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짜파구리 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다가 선생님 동생이 나 할 줄 아는데 그럼 한번 끓여볼까? 해서 끓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선생님 입맛에는 조금 짜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짜장라면이 매운 짜장라면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너구리의 약간 매콤한 맛, 이때 너구리는 순한 맛 아니고 매운맛을 써야 되거든요. 살짝 매콤해서 짜장라면이 줄 수 있는 느끼함도 없애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로 인해서 이 짜파구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도 짜파구리를 끓여 드셨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면서 짜파구리가 이제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오뚜기는 뭘 출시하냐? 우리도 비슷한 비빔면을 출시를 했어요. 보니까 불맛 짜장이라고 해서 여기도 약간 매콤한 짜장인데 우리는 한 봉지만 끓여도 이 맛이 나지롱 이런 거죠. 그죠? 선생님이 짜파구리를 또 끓여 먹고 싶기는 했는데 혼자 있을 때 끓여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로 충분하게 끓여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내세워서 여기 있는 진진짜라라는 라면을 출시합니다. 선생님이 이 라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먹어봤죠. 짜파구리랑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컵라면도 만들었지롱. 지금은 농심이 앵그리 짜파구리라는 비슷한 라면을 한 봉지로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을 냈는데요. 그거보다 발빠르게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짜파구리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뭘 사 먹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오뚜기 라면을 많이 사 먹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빔면계의 큰손 팔도 비빔면은 오뚜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또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비빔면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야, 팔도 비빔면은 한 개 끓여 먹으면 너무 적고 2개 끓여 먹으면 너무 많고 한 개 반 정도가 적당한데 그러면 면이랑 소스 나누는 것도 귀찮고 남는 거 처리하기도 귀찮아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서 양을 늘려서 발빠르게 비빔면을 출시합니다. 선생님 이거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당연히 사서 먹어봤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팔도 비빔면이 너무 약간 선생님 입맛에 단 거 같아서 잘 안 먹었는데 이 진 비빔면은 그거보다 훨씬 덜 달고 약간 칼칼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도 비빔면과 차별화를 시키되 소비자의 양을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반영해서 출시를 했구나 해서 되게 경영하시는 분이 똑똑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누구를 씁니까? 네, 바로 백종원 선생님을 씁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우리나라 음식계에 불러들이고 있는 파장은 어마어마하죠. 백종원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음식 관련 프로그램들 되게 많습니다. 골목식당도 있고요. 만남의 광장, 선생님 그거 1화부터 다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은 가보고 싶고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줄을 많이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음식들은 다 만들어 먹어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백종원 선생님께서 광고 모델을 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음식 파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한 광고 모델을 섭외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출시 2달 만에 무려 2천만 개를 팔아버립니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한 경영 전략이 매출을 얼마나 차이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파는 품목은 뭐 똑같아요. 짜장라면, 일반 라면, 비빔면, 그쵸? 어느 기업이나 요즘은 다 짜장라면도 가지고 있고 비빔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를 줘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 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사이에 또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아까 재밌게 보고 있다고 했던 만남의 광장에서 다시마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하시냐? 무려 오뚜기 회장님과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견을 수립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시마 들어간 라면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라면에는 원래 다시마가 1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2개 넣어볼까요? 라고 하시더니
짜잔! 실제로 2개를 넣어서 제품을 리뉴얼 해버립니다. 이때만 해도 농심에도 비슷한 우동라면이 있어요. 너구리라고. 아까 짜파구리에 넣는 그 너구리. 너구리가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짜파구리라는 레시피가 나오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고까지 짠 넣어가면서 2개를 넣어서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처음에 오뚜기에서 이런 라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방송된 지 이틀 만에 무려 4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방송의 힘도 대단하고 발빠르게 제품을 출시한 오뚜기 경영진의 판단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게임에도 넣었지만 요즘에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아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 전략이 바로 SNS죠. 그래서 오뚜기도 당연히 SNS를 활용한 광고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짜자잔!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한테 제품을 제공해서 각종 이벤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오뚜기 들어간 것만 선생님이 넣었거든요. 오뚜기, 그쵸? 이 컵스프도 오뚜기 거예요. 다 오뚜기만 넣었습니다. 되게 많이 했죠. 그쵸? 기간은 한 8개월 정도에 이만큼이나 많은 이벤트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도 당연히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나와서 오뚜기 음식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찍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뮤지컬 배우가 오뚜기 회장님의 딸이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기사 뜬 것도 봤거든요. 어버이날쯤 해가지고 아버지인 오뚜기 회장님을 모셔놓고 오뚜기 제품을 사용해서 어버이날 선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더라고요. 시식도 해보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가족들끼리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의 이미지도 훨씬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이 이거네요.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는 김에 신제품 홍보까지.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대결 구도, 요리 대결 프로그램 사실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었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 국가대표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에도 또 써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오뚜기의 경영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어떠한 선택들이고 요즘의 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인지도 우리 한번 살짝 맛보기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분위기의 유튜브를 보고 혹은 프로그램을 보고 광고 모델을 보고 그 제품을 선택한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은 뭐예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제품을 많이 파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제품을 많이 팔려면 특히나 다른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걸 선택하게 하려면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시장조사, 홍보 전략 이런 것들. 특히나 소비자들한테 일단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용 적게 들여서 생산하면 뭐예요?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면 그 생산하기 위해 들였던 비용만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이 있어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지를 생각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정리가 됐고요. 교과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중요한 부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밑줄도 치시고 하이라이팅도 하시고 써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계랑 기업을 따로따로 배웠으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